내가 생각했던 그런 이름들이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생각보다 사람들의 생각은 다 거기서 거기니까.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안녕하세요, 라이언TV의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또 창업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번에 제가 사업자 등록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한번 봐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꽤 볼만한 영상이니까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꼭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가게 이름 짓는 거예요. 내가 카페를 만들기 위해서 가게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되나, 짓는 방법이라도 따로 있는 건가, 뭐 그런 고민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상호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사업자 등록 형태를 휴게 음식업으로 내느냐 아니면 일반 음식업으로 내느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말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가게 이름을 지을 때 이거를 좀 제대로 알게 됐었어요. 일반 음식점으로 상호를 내게 되니까 다방이라는 이름을 잘 못 쓰게끔 하더라고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점은 있을 수 있어요. 인천 지역에서는 다방이라는 상호를 일반 음식점에서는 사용을 못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게 이름은 호다방, 호다방으로 읽혀서 그렇지 진짜 이름은 리얼 카페 호다의 방인데, 가게 상호를 혹시 너무 길게 짓고 있지 않으세요? 구름 위에 그린 달, 바다를 바라보는 풍경, 언덕 위에 하얀 집. 긴 이름은 사람들이 부르기도 좀 어렵고, 요즘에 말을 많이 줄이잖아요. 많이 줄일 수도 없는 그런 이름을 짓는 곳들이 간혹 가다가 있더라고요. 유명해지고 하면 참 좋겠지만 처음에는 좀 인식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너무 긴 상호는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글자에서 3글자, 뭐 많게는 5글자까지가 가장 이상적인 숫자인 것 같아요. 상호 글자의 숫자를 봤을 때. 뭐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한 글자들도 많이 하는데, 한 글자는 생각보다 많이 겹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글자는 조금 피하고 2글자나 3글자, 저는 좀 많이 쓰는 것들이 앞에 그냥 카페라는 상호를 붙이기 때문에 카페라는 걸 기본으로 깔고 뒷부분에다가 다른 2글자 내지는 3글자를 붙여드리고 있습니다. 한때 잠깐 유행했었던 스타일이 가게 집원을 이제 상호에다 집어넣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숫자로만 가다 보니까 솔직히 요즘에는 좀 트렌드도 좀 뒤떨어지기도 하고, 여기가 도대체 이 의미가 무언지에 대해서, 이 가게가 뭐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알려줄 수는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도 좀 패스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 가게 이름이 있어요?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 가게 이름? 가장 최근에 한 카페 레나. 같은 상호를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가끔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상호 검색을 해보면 요즘에 초록창에다가 검색만 해봐도 많은 공간들이 뜨게 되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들의 이제 상호가 같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이름들이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생각보다 사람들의 생각은 다 거기서 거기니까.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사용할 수 있다입니다. 사용할 수는 있는데 이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나중에 상표권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상표를 누군가가, 내가 쓰려고 했던 상호를 누군가가 상표를 등록을 해놨다라고 하면 그 상호를 쓰시면 안 돼요. 절대로요. 나중에 갑자기 간판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같은 상호인 공간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음식점들이 특히나 또 그렇죠. 어딜 가도 참새방앗간이라는 공간들은 있고, 무슨 분식 하면서 되게 비슷한 이름으로 돼 있는 분식집들도 굉장히 많죠. 상호와 상표를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상호는 같은 지역만 아니면 똑같이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호는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한 번쯤은 이 상표 검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상표 검색하는 게 생각보다 쉬워요. 특허청 사이트 중에 키프리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쪽에서 가시면 그냥 내가 쓰고 싶은 상호를 한번 검색만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이제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웬만하면 그건 건들지 마시고요. 그런데 상표 중에서도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뭐 카페 공간이나 그런 서비스 계열 쪽의 상표가 아닌 뭐 진짜 물건을 파는 상표라든지 그런 것들이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상표 등록을 하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위험하니까, 위험한 건 피해야죠.
상표 등록, 웬만하면 이 상호를 결정을 하고 나서 이 상표를 꼭 등록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조그만한 가게들도 자신의 상호에 대한 그런 권리를 챙기기 위해서 상표 등록을 좀 많이 하는 추세거든요. 혹시나 내가 이거 뭐 걸리지 않겠지 이러다가 갑자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간판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되게 큰 업체라고 하면 지금까지 영업했던 영업이익에 대한 권리를 또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표 등록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상표는 특허예요. 내가 이 상호를 가지고 권리를 갖겠다라고 나라에다 이제 신청을 하고 그걸 등록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한 채 영업을 계속 하시다가는 굉장히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상표 검색 한번 해보세요. 어디라고요? 키프리스.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잖아요. 사업자 등록할 때 그 상호랑 간판에 올라가는 상호는 달라도 됩니다. 이걸 아시는 분이 뭐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컨설팅을 진행을 했었던 지금 당산에 있는 비크리스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은 이제 쿼츠블루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간판 상호는 비크리스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대해 나와 있는 상호랑 간판에 올라가는 상호는 별개로 보셔도 돼요. 상표 등록이 꼭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상표를 등록을 하실 때는 명사가 있으면 상표 거절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과 카페라고 생각을 할게요. 사과, 카페 둘 다 명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절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로고를 사용을 하게 되죠. 디자인적으로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이 사과가 또 다른 어떤 느낌을 낼 수 있는 도형적인 것들을 만들어내서 더 어려워지는데 말이 특별한 로고를 사용하면 상표 등록이 조금은 쉬워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상호에 대해서는 다음번 영상에 그러면 카페 이름을 좀 잘 짓는 요령이라도 있는가 이제 물어보신다면 아무도 안 물어봤지만 나 혼자 자문자답 합성어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비크리스라고 하는 것도 브루잉 크리스탈을 합쳐서 만든 합성어입니다. 보고 계신가요, 비크리스 사장님? 쿼츠브루라고 하는 그 상호로 상표 등록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쿼츠도 보석이라고 하는 명사고 브루잉은 그것만으로는 상표가 등록이 잘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브루잉과 크리스탈 요거를 합쳐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자 해서 비크리스가 탄생을 하게 됐죠. 자, 그리고 다음번 요령은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자입니다. 카페 이름 정할 때 대부분 많이 생각하는 게 영어 이름이거든요. 앞에 카페가 붙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영어로 생각하기가 쉬울 텐데 외국이 미국만 뭐 영어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탈리아도 있고 독일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쪽 나라의 언어로 한번 찾아보시면 지금 많이 쓰고 있지 않은 상호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같은 의미라고 하더라도 영어로 했던 이름들은 이미 많아요. 요거는 또 바로 직전에 카페 레나를 이제 이름을 정할 때의 이야기인데 휴식이라는 의미를 담고 싶어 하셨어요. 휴식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영어의 레스트는 쉼이라는 뜻이었는데 요거를 레스트는 너무 좀 흔할 것 같고 그럼 이탈리아 쪽으로 한번 가보자. 어차피 카페는 이탈리아랑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리포자라는 단어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걸 찾아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음번으로 생각했던 게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조금 많이 쓰지 않는 단어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레나라는 이름이 발견되게 되었죠. 이제 레나라는 뜻은 여성 명사로 숨, 휴식이라는 뜻을 또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점주분이 원하는 그 느낌도 잘 맞아들었고 말의 어감도 굉장히 괜찮잖아요. 그래서 카페 레나라는 거를 추천을 드렸었는데 첫눈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게 이 레나라는 카페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고 상표도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상표가 소멸이 된 상태였어요. 그러면 상표 등록을 또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상호를 누군가가 상표 등록을 했다. 그래도 간판을 내려야 되느냐? 그건 아니요. 안 내려도 됩니다. 상표에 대해서 먼저 우선권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영업을 하고 있던 공간에는 제재를 가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제가 컨설팅을 진행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많은 분들이 상호를 이제 생각을 해오시는데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상호 거절당할 것 같다, 상표 거절당할 것 같다 라는 내용들을 좀 많이 들고 오세요. 만약에 창업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가게 이름을 조금은 일찍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거 고민하는 시간 동안에 실제 가게를 만들 동안에는 내가 좀 더 다른 일에 힘을 더 쏟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열심히 댓글 달아드릴게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잉. 휴게 음식업으로 내느냐 아니면 일반 음식업이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자, 물소리가 위층에서 샤워를 하는 건가 아니면 세탁을 돌리는 건가? 키프리스라고 하는 그러면 가게 이름을 정하는 뭐 어떻게 하지? 말 배우는 학원이라도 갈까? 근데 3년 동안 배웠던 것 같은데 테바지 색깔 캔모자